인지어스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요 퇴직 후 행정처리 사대보험 그리고 전직 지원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는 인지어스의 강사 옥시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퇴직 후 행정처리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건 이제 그동안 회사에 다니실 때는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셨던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네, 이런 내용들을요. 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직접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간을 좀 들이신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왠지 모를 막연한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도 좀 해소하시고 또 원활하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챙기셔야 될 부분들을 잘 챙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업급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 회사에 우리 선생님께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름되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회사들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올해 대부분 다 퇴직하시죠. 네,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퇴직 전에 요거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신다는 차원으로 이 매뉴얼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네, 요 강의는 2시간 연속으로 진행을 할 텐데 중간에 10분 정도를 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주석에 자꾸 이렇게 좀 글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석이 안 써지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바로 우리 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다녔느냐,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한 달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각자 속해 계신 주된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우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받게 된 실업급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4가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실까요? 바로 구직급여죠. 네, 맞습니다. 구직급여인데요. 실업급여는 곧 구직급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99%께서 받으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 왜 구직급여냐면요. 실업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고 나서 구직활동을 해야지 준다는 겁니다. 네, 구직활동을 해야지 주기 때문에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차이에 대해서도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급여가 있고 상병급여가 있는데 일단 연장급여부터 좀 보면요. 먼저 이제 훈련연장급여라는 게 있어요. 훈련연장급여라는 거는 고용센터 가실 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생계가 불안해요. 직업훈련을 이제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참여하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은 구직급여를 2년간 지원을 해준다. 최대 이제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실 텐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훈련 연장급여라든가 어떤 개별 연장급여 이 2가지는 이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는 실업이 문제가 되고 어떤 생활 형편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개별 연장급여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어떤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연장급여라는 거는요.
최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는 2020년도를 전후해서 한 약 3, 4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다줬던 그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들 있죠. 네. 코로나 때 발생됐던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업이 대단히 급증이 됐다는 겁니다. 네.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통령이 승인을 해주면 그러면은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 동안 연장해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특별 연장급여다 하는 것이죠. 네. 원래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최대로 받으시는 실업급여가 27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특별 연장급여가 적용된다면은 330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가 이제 좀 살펴봤어요. 네, 그 당시에 이런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네, 그런데 이때는 검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안 됐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 다음 취업 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취업을 좀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들인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빠르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무래도 경력이 워낙 기시고 또 전문성이 높으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심지어는 퇴직하시기 전에 이미 취업이 결정돼서 나오시는 경우도 일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는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빠르게 재취업을 받았을 때 주는 수당이 조기재취업수당이다. 기준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내가 이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제 그 취업을 목적으로 받겠다라고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을 받죠. 네, 직업훈련을 국민 내일배움카드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받으시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고를 때는요, 훈련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줍니다. 그 다음 광역부직활동비, 이주비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광역부직활동비, 이주비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요, 고용복지센터입니다. 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그런 담당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들을 받는데 특별히 받는 상담이 취업 상담입니다. 취업 상담. 취업 상담을 받다가 보면요, 센터에서 취업을 알선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그 구직 신청자들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업 알선을 받은 경우에 또는 미리 협의가 된 그런 회사에 이제 내가 취업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서울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 뭐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취업하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광역부직활동비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네, 좀 체크해 두셨다가요. 교통비라든가 숙박비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챙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센터에서 이제 승인이 돼야 돼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지방에서 이제 숙박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거나 또는 이주를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주 비용들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병급여라는 거는요, 이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시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강의들을 오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퇴직자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가다 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다가 다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로 내가 뭐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뭐 이제 그 고용센터에 뭐 방문조차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했을 때는 어떤 그 상병급여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많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마음이 좀 급한데요. 먼저 이제 수급 자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요. 이제 회사에서 180일 이상을 일을 했냐입니다. 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이 교육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전부 다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죠. 네. 뭐 많게는 근 35년에서 40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이 또 문제죠. 네, 요번에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또 받으시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다시 받을 수 있냐 요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180일인데 개월 수로 따지면은 몇 개월이죠? 6개월 정도가 되죠. 네. 근데 이제 6개월 딱 맞춰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실 경우에는요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 180일은 순수하게 일한 날짜와 주 휴일을 이제 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 회사에서는 이제 그 이틀을 쉬는데 그 중에 하루는 이제 돈을 받는 유급 휴일이고요, 주 휴일. 그 다음에 하루는 돈이 나오지 않는 무급 휴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좀 화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중요한 사실들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2번, 3번, 4번 보면은 구직 활동을 해야 주는 게 실업급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200명 이상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버튼이 이쪽으로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눌리신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실 때는요. 주석 달기 버튼을 누르시지 않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실업급여를 얼마 안에 다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견이 분분하시죠. 퇴직하시면서 뭐 다음 달까지 꼭 신청해야 된다더라. 이 얘기를 딱 듣고 계시다가 2월이 딱 되면 이거 늦은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신 경우가 있으신데 실업급여는 일단은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업급여는 얼마 안에 전부 다 받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실업급여는 정확하게 퇴직하신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1년 안에. 그래서 1년 안에 만약에 다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금액은 소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언제 연령 제한은 없냐? 네,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만 65세, 네,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받게 된 실업급여는요, 네,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상한액이 68,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금액이요 내년 기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발표가 돼서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해드렸는데 잠시만요. 제가 잠깐 요거 진행해드리면서 요 채팅창에다가 퇴직 후 행정 처리 지금 요 보고 계시는 요 교환을 PDF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요거를 제가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다운로드가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요거를 좀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68,100원이라는 거는 내년도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올해까지 이제 올해 12월 31일까지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66,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급여에 사주치 실업급여, 그 다음에 270일 전부 다 받았을 때 실업급여, 네, 이 금액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올해 퇴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180만 원대 중반 정도의 실업급여를 4주에 한 번씩 받으시게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급여가 다시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1년, 그러니까 6개월, 약 6개월, 정확하게는 180일 일을 하시고 나서 퇴직하시고 나면 그 개월수로 따지면 7개월 한 열흘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그러고 나서 바로 퇴직을 하셨다. 그럼 실업급여가 생기죠. 그럼 그 실업급여 기간은 120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1년 이상을 다니시고 3년 못 다니셨다. 네, 그럼 이제 180일이에요. 50세 미만자이실 경우에는 150일. 네. 그 다음에 3년 이상이다. 그럼 50세 이상자이실 경우에는 210일. 그 다음에 50세 미만이실 경우에는 180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다니셨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으시죠. 네. 특별히 이제 모 공공기관에 이제 퇴직 후 바로 이제 재취업을 하셨던 또 공무직으로 퇴직을 하셨던 또 어떤 제주도 모 공공기관의 한 선생님께서는 이제 10년 이후 더 다니시고 71세에 정년퇴직을 하셔서 그 회사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10년치 실업급여를 한 번 더 받게 되시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매뉴얼은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예전에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마인드 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쭉 같이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퇴사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사하시고 나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구직 신청을 어디서 하시냐면요. 고용센터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댁에서 하십시오. 네, 댁에서도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시는 거는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 이직 확인서 처리가 대부분 다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처리가 된 다음에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실업급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리 하셔서 이제 그런 실업급여 처리가 원활하게 안 되셔서 복잡하게 좀 얽히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거 어디서 확인하시는지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고용24 사이트에서 하신 거다. 네, 그 정도만 여기서는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절차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직 확인서 처리 완료된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여기 음소거 처리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줌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써보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 많은 선생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은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센터에 나온 매뉴얼이고요. 그 다음에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되면 수급 자격 신청자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센터에 방문하셔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센터는 고용센터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가시면 되고요. 이거예요. 네. 여기 이제 고용24 최근에 개편된 화면을 제가 이걸 좀 따와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화면들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실업급여 받으시는 270일 9개월간은 9개월 회차로 따지면 약 11회차까지 되실 겁니다. 다 받으시면. 그럼 그거를 다 받으신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락날락 거리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요. 퇴직하시고 나서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됐다. 그러면 구직 신청부터 하시는 겁니다. 구직 신청하시는 방법은 요 맨 왼쪽에 채용 정보 메뉴 들어가셔서 아래 보면은 여기 구직 신청이라고 보이시죠? 네, 구직 신청. 여기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들 회원가입하실 때, 온라인 쇼핑몰 회원가입하실 때 그런 요령들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구직 신청하시고 구직 신청하실 때 특별히 이제 간단한 이력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신청된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 원하시면 구직 활동도 고용24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가능하시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구직 활동 하나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어디서 줘야 하느냐? 여기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다 끝내셨다. 네, 신청을 완료하셨어요. 신청을 완료하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 실업 인정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아래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파란색 박스 쳐 있는 거 이직 확인서라고 보이시죠? 네, 이직 확인서. 이직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민원 처리 알림이라는 창이 뜨고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나의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가 조회가 되실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조회가 다 됐다면 그러면은 바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신대요. 네, 어딨냐면 그 위쪽에 보시면은 수급 자격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수급 자격 메뉴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네, 이런 화면이 구직급여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영상 화면 보이시죠? 네, 이 화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천천히 들으셔도 한 4, 50분 내에는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 교육을 다 들으셨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고용센터를 가셔서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거 안 하고 가면 그럼 실업급여 신청 못 하나? 그래서 고용센터만 가시다가 동영상 안 들었다고 다시 댁에 가셔가지고 이 영상 듣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센터에 가시면요. 오프라인 교육도 다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용센터에 비치된 그런 게스트용 PC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댁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하시다. 네,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은 단축이 되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다 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직 활동을 해야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교육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200분 넘게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 연령대가 포함이 되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세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신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정년퇴직이시다. 그러면 또 다른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고 아니면은 59세 이하시다. 그러면은 조금 다릅니다. 자, 만약에 이제 59세 이하시다. 59세까지 선생님들. 59세까지 선생님들은 장기수급자 이용으로 불과되세요. 네,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다니셨죠. 네, 10년 이상 안 다니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다니셨으면은 이제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으시냐면요. 9개월을 받으시잖아요. 정확히 270일. 그러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210일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부터는 장기수급자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네, 그렇게 되고 59세까지 선생님들 중에 210일 미만이면 그냥 일반 수급자예요. 네, 일반 수급자고 지금 뭐 여러 번 실업급여 받으실 분들 없기 때문에 반복 수급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하신다. 지금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이 교육이 제일 많으시죠. 네.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은 60세 이상 수급자 유형으로 분류가 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유형별로 뭔 차이가 있느냐? 네, 요 파란색 박스, 빨간색 박스를 한번 좀 이렇게 아래로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장기수급자. 네. 일반 수급자인데 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예요. 2주차에서 4주차는요. 4주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5회 세출을 쳐보세요. 네, 그때는 4주에 2번씩이에요. 이 4주라는 거는요. 실업급여의 한 번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네. 월급은 얼마에 한 번씩 받으셨죠? 월급여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셨죠? 네, 실업급여는 한 달이 아니고요. 4주에 한 번씩을 받습니다. 네, 정확히 좀 말씀드리자면 28일에 한 번씩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4주 단위를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60세 이상자와의 차이는 5회차부터 나요. 5회차부터는 59세까지 선생님들은 4주에 2번씩을 하셔야 되고 60세 이상 분들은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8회차 이상부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뭘 하셔야 되느냐? 이력서를 내셔야 됩니다. 네, 이력서를 내시거나 뭐 면접을 보시거나 또는 뭐 취업 박람회를 가시거나 뭐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는다 하는 것인데 크게 어렵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이라는 걸 하셨는데 구직 신청을 하실 때 이력서를 간단하게 입력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입력된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고용24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력서 하나씩만 보내면 네, 그러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미리 좀 쉽게 좀 풀어드리고 네, 그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반복 수급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아마 연령이 조금 젊으시거나 이제 50대 선생님들께서는 해당되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짧게 이제 50대 뭐 중후반 또는 정년퇴직 이후 이렇게 퇴직을 하시게 되면 어떤 길게 일하시는 정규직에 취업하시는 비율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단기 계약직 또는 뭐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또는 뭐 2년 또는 그 이상 계약직으로 이렇게 연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짧게 일을 하시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또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계속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아주 여러 번 받고 뭐 심지어는 실업급여만 1억 이상을 받았다 하는 분이 나올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간액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요 장표에다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3회째예요. 3회째.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 받으시고 또 한 군데 다니셔서 또 한 번 받으시고 그다음 세 번째 받았다. 5년 내에. 그랬을 때는 그때 받으시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10%를 뺀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받았다. 그럼 25%를 빼고요. 그럼 다섯 번째다. 그럼 40%. 네, 6회 이상이다. 그럼 50%의 실업급여를 감액하게 된다. 네, 요 정도만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 50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일부 해당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요. 눈으로 보시기에는 복잡하니까는 그냥 설명을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는 신청하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70일의 실업급여가 결정이 되시는데, 실업급여 기간의 일정이. 그래서 따로 개인적으로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요, 1차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전에 이제 그 취업 드림 수첩이라는 일종의 실업급여 일정표를 지급을 해줘요. 네. 그거를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수첩 형태의 그런 인쇄물을 받으십사 제가 좀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이거를 젊은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렇게 확인하시기도 하는데, 그 수첩 보시면서 핸드폰에 알람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놓치지 않게 좀 방문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실업급여는 맨 마지막 날이 중요해요. 단위 기간에. 자,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그냥 대충 한번 보시면요, 1차부터 2차, 3차 쭉 가다가 11차 실업급여까지 이렇게 진행이 쭉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각 단위 기간별로 1차, 2차 여기 단위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업 인정일은요, 한번 보세요. 15, 1차부터 29, 26, 2월 26일, 3월 25일, 4월 22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1차는 29일, 2차는 26일, 3차는 25일, 4차는 22일. 이 날짜가 실업 인정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실업 인정일. 그러니까 이제 실업 인정일은 우리 선생님들 각자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퇴직일에 갔더라도 같이 퇴직하신 친한 동료분과 예를 들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뭐 같이 하러 가시겠다. 그러면 같이 신청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실업인정일도 같아요. 네, 신청하는 날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날이 달라졌다 하루라도 그러면은 실업인정일이 달라집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동료분께 여쭤봤더니 이제 나는 실업급여 이제 어제 신청을 했다. 그럼 나도 이제 내일 이제 신청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업 인정일이 좀 돼서 이제 어떻게 뭐 구직 활동 어떤 식으로 했냐 그렇게 공유 많이 하시죠. 그러면 뭐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동영상 보셨다, 이력서 내셨다. 그럼 신청 일자가 언제냐? 신청 일자까지 공유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신청 일자는 다르고요. 왜냐하면 시작 일자가 다르시니까. 그럼 신청 일자, 실업 인정일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했던 구직 활동을 제출하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 실업 인정일에 내가 단위 기간별로 했던 구직 활동 한 건 이상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인터넷으로 하실 수도 있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날에 반드시 신청하게 된다.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고용센터별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운영 편의상 이제 선생님의 실업급여 이번에 1차 실업 인정일은 29일이신데 1월 29일인데 27일, 28일 요 사이에 오세요. 아니면 28일 날 오전에 좀 오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유도리 있게 좀 융통성 있게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센터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나 매뉴얼로 보면은 맨 마지막 날이 실업 인정일이다 하는 것은 이건 임시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1차, 2차, 3차 쭉 가다가 이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1차하고 4차하고 9차는요. 녹색 음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음영 표시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필수적으로 센터에 방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사실은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 네, 인터넷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한 가지만 필수로 가시면 돼요. 1차 실업급여. 네. 1차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는 필수로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2차 실업급여부터는 끝까지 그냥 댁에서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요. 네, 고용24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59세다 또는 59세 이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1차와 4차와 그 다음에 9차는 방문을 하셔야 된다. 네, 요거는 염두를 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신청할 때는 당연히 가셔야죠. 네, 신청은 뭐 간혹가다 뭐 인터넷으로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는요, 뭐 이제 매뉴얼적으로 인터넷에서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센터에 한번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한번 꼭 가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반 실업급여, 일반 수급자는 1에서 7차까지 받으시는 분들, 넘어가면은 장기 수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수급자는 또 달라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의 연령대와 그 다음에 요 일반이냐, 장기냐, 60세냐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60세 이상이냐. 구직활동 하시는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고용24 사이트에는요, 채용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직 신청을 하셨던 채용정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구직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고용24 구직활동이 편리한 이유는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고용24에서 신청을 하실 때, 그때 이 사이트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네. 구직활동 증명서를요, 이 사이트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실업인정 페이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취업 특강. 근데 온라인 취업 특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되신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이유는 뭐냐면요. 60세 이상 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당장 구직활동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시죠. 네, 그래서 실업급여 정도는 좀 편하게 받고 싶으신데 근데 이력서를 내는 거는 좀 많이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그러실 경우에는요. 요걸 보시면 돼요. 이번에 온라인 취업 특강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거 고용24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 실업급여 메뉴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온라인 취업 특강이 있고요. 만약에 59세 이하시다 하는 선생님들은요, 이 온라인 취업 특강을 3번까지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시다, 60세 정년퇴직 예정이시다, 그러면은 횟수 제한 없이 활용이 가능하시다.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직업심리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직업심리검사는 가장 흔하게 활용하시는 게 직업선호도 검사더라고요. 네, 직업선호도 검사는 짧은 게 한 25분짜리가 있거든요. 뭐 빨리빨리 하시면 20분이면 돼요. 그럼 그 20분짜리 심리검사를 하나를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를 들어놓으시면 그러면은 요걸로도 실업급여를 한 번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직업심리검사 한 번.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은 거기에 나온 뭐 화면들을 그 증빙 자료를
최초를 해가지고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실업인정서 제출하실 때 그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무슨 뭐 방문을 하셔서 면접을 보셨다. 뭐 지인 추천으로 어딘가 면접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면접 확인서 양식을요, 고용센터에서 미리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이 양식을 미리 좀 확보를 해 놓으십시오. 네, 그러면 그걸 하나 좀 들고 가셔서 면접 확인서를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그다음 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하신 경우에는 뭐 수신 발송 내역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을 마찬가지로 출력을 잘 해놓으셨다가 스캔 파일로 발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센터에 들고 가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실업 인정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신 경우 돼 있는데 이제 교육 참여는 이제 요거를요 11번하고 좀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직업훈련 수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을 뭐 여러 가지 취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어떤 뭐 직업훈련에 관한 뭐 전직 활동에 대한 그런 교육들을 여러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 기관들에서 하는 교육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일부 센터에서는 나는 취업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센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는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교육은 뭐냐면요. 11번의 직업훈련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여기 휴대폰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경우는요. 그 휴대폰이라서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 휴대폰이라서 다운이 잘 안 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 채팅창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좀 남겨주세요. 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오늘 중으로 강의 교환, 요 PDF 강의 교환을 이메일로 한번 다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PC가 아니어서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일괄적으로 오늘 중으로 꼭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경우 요거는 60세 이상만 되십니다. 네,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60세 이상에 퇴직하셨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회봉사활동을 만약에 내가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고 계신다 그러시면 봉사활동으로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관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나 봉사활동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던 봉사활동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또는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슨 뭐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신다, 또는 뭐 올겨울에 뭐 연탄 봉사활동을 하셨다. 잘 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 주최 측에다가. 왜냐하면 이거 실업급여 인정되는 겁니까 아닙니까를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된다 그러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4시간의 어떤 시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용센터에다가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영업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업이죠. 네. 사업자 등록,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좀 센터에다가 미리 좀 이야기하십시오. 네, 미리 이야기하셔가지고 나는 사실 취업은 아니라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거 자꾸 주석이 자꾸 달리네요. 잠시만요. 네. 네, 화면에 손이 가거나 마우스가 이렇게 드래그 되지 않도록 네,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 많이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한 번씩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채팅방에다가 이메일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유롭게 계속 좀 올려놔 주시면은 네,
이거 제가 오늘 중으로 네, 꼭 처리해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화면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줌을 좀 처음 쓰시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처음 쓰실 경우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영업 하실 때는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꼭 쓰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좀 쭉쭉 넘어갈게요.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내가 이제 60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다 받으시는 경우 많으세요. 네, 다 되니까 그래요. 네, 다 되고 한번 예를 들어 해보셨을 때 1차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온라인 동영상으로 전부 다 받거든요. 이거는 유형에 관계없습니다. 1차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다 요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이렇게 써있는 동영상으로 실업급여를 가름을 해요. 네, 실업급여 활동을. 근데 이제 이거 들으시고 나서 편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냥 끝까지 다 들으셔도 되는데 그 가능한 유형은 60세 이상자 유형분들. 그 다음에 난 60세 안 됐다. 네, 59세다. 59세 이내다. 그러시면은 요거 3번까지 추가 됩니다. 3번까지. 2, 3, 4까지는 이렇게 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정해진 그런 활동들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그때 가장 편하신 거는 고용 24, 90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요, 컨설턴트 분하고 이제 했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너무 들었던 내용이다 싶으시면은 빠져나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신다 하시면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고요. 온라인 입사죠. 이게 이제 그 고용 24, 90 활동 하시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제 90 활동 모든 내용은, 여기에는 지금 고용 24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체험 이제 일자리 찾기를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구직 정보를 검색을 한 뒤에 입사 지원만 하면 입사 지원한 내역은 이제 그대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죠. 네, 저장이 되면 그러면 이게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네, 하는 것이고요. 직업 심리 검사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고용24 사이트에 취업 지원으로 가신 겁니다. 이번에는 취업 지원 메뉴에 취업 가이드 들어가시면 직업 심리 검사 있죠? 네,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뭘 들으셔도 돼요. 네, 여기서 인정되는 무슨 심검사도 가능하시지만은 저희가 좀 권장드리는 방식은 이후에 새로운 일을 한번 찾아보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분들께는 직업 선호도 검사를 추천드리고, 근데 직업 선호도 검사도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L형인데 1시간 걸립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S형 요 짧은 거를 하셔도 충분하다 하시는 거고, 그다음 면접 확인서 받으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면접 확인서 갖다 내시는 거, 네, 이런 식의 양식을 미리 고용센터도 한번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업 인정 받으시는 건데, 자, 한번 보시면요. 1차 실업급여 같은 경우를 이제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1차 실업 인정 동영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 취업 특강으로 요거를 전부 다 들을 수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1차 실업급여 들으셨던 그 페이지 안에 그대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채용정보 상세 검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만 해요, 일단. 네, 이력서를 보낸다는 거죠, 지원한다는 게. 지원 내역이 여기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를 따겠다, 또는 요즘에 좀 많이 취득하신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안전관리 쪽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네. 어떤 선생님들은 손해평가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 계셨고, 조경기능사도 50대에서 많이 취득하시는데, 네, 그런 자격증들을요, 이제 따실 때 직업훈련이 가능한 교육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러면은 직업훈련이 가능한 교육을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실 경우에는 그럼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활동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수강증명서 출석부를 매 회차별로 한 번씩 좀 요청해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15시간 훈련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수강을.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수강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요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는 됐어요. 그때 코로나 때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 옛날 얘기들을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그때 실업급여 받을 때를 기억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된다 그랬는데 라고 만약에 들으셨다면 지금 안 됩니다. 네. 또 운전면허증 교육이나 이런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은 직업훈련 교육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인정일이 됐다. 실업인정일이라는 거는 매 회차별로 내 실업급여 기간의 맨 마지막 날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실업인정일인데, 그때 하셔야 되는 활동은 실업인정서 제출이에요. 네, 인터넷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요거를 요로 그냥 하셔요. 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하셔요. 네, 그게 편리하실 거고, 나는 그냥 오프라인어라는 걸 선호한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그대로 가셔가지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취업 특강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예시화면을 좀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1차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공통적으로 다 받으시는 요 페이지가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급여 페이지. 그럼 여기에서 1차 실업인정교육 동영상 들으시고, 그 다음에 1차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실업급여도 다른 걸로 하나 듣겠다, 그럼 아무거나 하나 들으시면 돼요. 3차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교육이 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60세 이상 선생님들은 전부 다 받는 게 가능하시죠. 네, 우리 정년퇴직을 앞두신 선생님들께 이거를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고용24 사이트를 활용한 입사 전 예시 화면인데요. 네, 채용 정보 상세 검색 페이지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그냥 그동안에 채용 정보 사이트 들어갈 일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예 그냥 너무 생소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넣어놨는데, 자, 우리 선생님 보시게 되면은 채용 정보 상세 검색, 예를 들어 자동차 쪽에 계시는 분인데 품질 관리 쪽에 계셨다, 그럼 검색어를 하나 입력하죠. 자동차 품질. 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직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력, 학력 다 입력할 수 있고, 나는 정규직 선호한다, 아니다, 이제는 계약직가 있다,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생산관리팀 부서장, 이게 좀 마음에 들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누르시면은 채용정보 잡 디스크립션, 그러니까는 설명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고용24 입사전 메뉴 있죠. 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네, 고용24 입사전 메뉴를 누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되면 돼요. 네, 발송됐다는 게 확인이 메시지가 뜨면은 구직활동 하실 겁니다. 네, 간단해요.
네, 설명은 길었지만은 원하는 정보 찾아서 지원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년퇴직자가 아니셔가지고 나 큰일 났네 이제 실업급여 이거 신청하려면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셨다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한 구직활동이라면 고용 24를 통해서 얼마든지 활용도 안 하시고 여기에서도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지금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10시 35분까지 네, 10시 35분까지 잠깐 좀 쉬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